베이거스 너브가 우리 눈, 코, 입, 목, 삼킴, 기침, 그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다음에 뭐 간의 기능들, 폐 기능들, 뭐 심장에서 기능들, 하나도 이런 모든 게 영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시간 자극 하고 이제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못 찾은 거죠. 2002년에 이제 미주신경 자극을 하면 콜리너직 안티인플라메이션의 패스웨이가 있다. 이제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미주신경 자극기를 심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13만 건.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하는 전기 자극기까지 하면 수백만, 수천만 건의 치료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 호흡시, 미주신경을 회복하는 미주신경이 병을 회복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죠. 이제 거기서 그러면 미주신경이 왜 병드는데 당연히 뭐 종양 생겨도 병이 생기겠죠. 이런 그러니까 경추성 미주신경병 말고도 스트레스가 뭐 경추 자세 완벽하게 정상인데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걸로 베이브 패시가 생기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한의사들한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경추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압박자를 본격으로 하고 한 뒤로 경추 2번 극돌기를 눌러갖고 안 아픈 사람은 애들 빼놓고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아파요. 맨날 하니까. 도리도리죠. 맨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서비코 베이고 패시라는 말을 만든 이 말은 엄청 중요하다. 2024년에 나온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우리 한의사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매일 보는 환자들한테 이 서비코 베이고패시 관점에서 치료를 하면 그냥 즉석에서 내과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 증상을 즉석에서. 그러면 그것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뭘 주의해야 되고 주의할 건 별로 없어요. 아프면 아픈 데다 전침 넣고 움직이면 되니까. 깊이를 얼마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 아픈 부위에 적절한 깊이의 자극을 놓고 하면 되니까. 그 방법론을 잘 확장하면 여기서 말했던 대로 여기서 보이는 대로 뭐 정충치료법, 문치연 왜 이렇게 이게 나오냐? 뭐 이런 치료법, 정충 전침 치료법, 그 다음에 비뇨 생식기계 치료하는 방법, 한류에다 침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 후두학은 마이오두랄 브릿지, 서브 오시피탈 머슬에다 침 넣고 전침 거는 법, 그리고 침 넣고 움직이는 법, 심지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줘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렉트로 아큐펑처, 전침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허리 디스크를 잘 치료하는 방법 혹은 두통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을 즉석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서비코 베이고 패시를 해보면 이제 경추가 불안정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이더라. 헤드보드 포스처가 되고 일자목 되고 리버스 커브가 되면 이 구조적으로 베이거스 너브가 꺾이고 일롱게이션 신장돼 가지고 상부경추가 문제가 되든 중부경추가 문제가 되든 하부경추가 문제가 되든 헤드보드 포스처가 되면서 C1, C2에 그러니까 C1 옆에 이제 좀 밑에 내려가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C1 옆에 그 지금 눌리려고 하는 요거 카로티드 CS 그러니까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고 베인이 있고 베이거스 너브가 있고 이 안에 주굴라 베인 이게 주굴라 베인이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딥뭐 서비칼 아, 림프 노드도 림프절도 그 손도 이 안에 지나가면서 요 구조 안에서 눌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들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그림들 보면 잘 참고할 수 있고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뭐 한 200명 후양적인 검사를 치료법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하우저 뭐 MD인데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 어지럼증, 피로, 과민성, 예민한 사람, 현기증, 불면, 수면장애, 목통증, 쉼목소리 요거 말고도 각종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이 서비코 베이고 패시 관점에서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짱이더라. 그리고 그 논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는 다 뒤져봤죠.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그 다음에 세이크랄 너브 스티뮬레이션, 그 다음에 교감신경 T5번에서 9번까지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안티 인플라메이션 하는 어떤 그런 기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의 기본적인 기능들, 개, 해부학, 병리학,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연결을 해본 거예요. 한의학하고,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거스 너브가 이제 이 상부 쪽으로, 목 쪽으로, 요 기도 쪽으로 이제 각종 신경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후두를 지배하고, 그래서 쉰목소리가 나오고, 삼킴 과정에서 구역 반사가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기관지 평활근 뭐 점액 이런 것들에 직접 지배를 하고 눈에 그러니까 미각에 일부 지배를 하고 눈, 코는 이제 직접 지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가보면 베이, 베이거스 너브 옆에 슈피리어 서비칼 강글리온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 베이거스 너브가 결국은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니까 가까이 있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슈피리어 서비칼 강글리온을 억제를 하죠. 근데 얘를 억제를 못하면 이제 눈 증상, 코 증상, 입 증상 이런 증상들이 싹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관찰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해볼게요. 눈의 문제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베인이 지나가요. 저글라 베인이 꺾이면서 압박을 받는다. C1 옆에 앞에 노수사 강글리온. 이게 지금 우리 미주신경의 내장기의 기능이 에이퍼런트로 80%가 올라가거든요. 구심성으로 80%가 올라가는데 이 보살루트 강글리온 같은 이 강글리온이 두 개가 있어요. 주글라 강글리온하고 노두사 강글리온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노두사 강글리온이 엄청 중요해요. 뒤에 논문 다 나오거든요. 이 속도 해갖고 다 할란가 잘 모르겠는데 이 강글리온이 압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압박을 받으면
이제 슈피리어 서비칼 심파세틱 강글리온이 억제가 돼. 기능을 차단을 못해. 얘를. 그러니까 계속 교감신경 흥분이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주글라 베인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 이 CSF 흐름이 장애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눈에도 CSF까지 여기까지가 눈 CSF가 흘러 들어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하면 눈 질환이 잘 개선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서비칼 강글리온의 지배를 받고 있죠. 바로 옆에 이 강글리온 이 구조를 보면 알아요. 이게 베이거스 너브인데 옆에 서비칼 강글리온이 있어가지고 슈피리어 서비칼 강글리온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과흥분할 때 미주신경이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억제를 못해.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슈피리어 서비칼 강글리온은 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뭘 지배하고 있는데, 눈, 얼굴, 비강샘, 인두, 부개, 이 침샘, 눈물샘, 땀샘, 송과샘, 동공 확단근, 뭐 이런 경동맥체, 심장, 동맥, 평활근, 그 다음에 미들 서비칼 강글리온은 이제 후두, 기관, 인두, 상부식도 이런 심장, 동맥, 평활근, 하부, 하경 신경절은 심장 이런 문제들까지도 싹 하다 이런 문제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거스 너브가 눌리고 이렇게 되면 서비칼 강글리온에서 심파세틱 과흥분 자극들이 계속되니까 이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합병이 나타나는 원리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으로 내려가 얘가 베이거스 너브가 당연히 심장을 지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사이너스 여기는 지금 카로티드 바로리셉터 여기는 이제 대동맥경에 있는 바로리셉터 이 두 개의 리셉터가 뭐 하는 거냐면 혈압이 얼마나 되니 얼마나 되니 머리로 올라가는 압력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서로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주신경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리플렉스 액티베이션이 바로 리플렉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혈압이 엄청나게 뛰어버려. 이게 왜냐하면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억제를 못 해주니까. 이럴 때 한마디로 전치매적 했더니 미주신경 자극했더니 도저히 어떤 약으로도 듣지 않는 고혈압이 뚝뚝 떨어지더라. 지금 우리 문치원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이 혈압 이수정 원장님도 한번 얘기도 나왔고 다른 원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혈압이 안 좋던 혈압 주면 뚝 떨어져요. 어떻게 놀래? 이제 이런 얘기죠. 카로티드 사이너스를 찾아라. 그 경추 4, 5번 앞에요. 그리고 뭐 미주신경을 놔라. 근데 우측에 놔라. 우측에. 좌측에 심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극을 주면 이제 뒤에 설명하려고 해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아까 노두사 강글리온으로 올라가서 그 NTS 뉴클레우스 솔리타리 트랙 볼이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뭐야 이제 우리 운동신경 넘어오듯이 앰비겨스 그다음에 도살 쪽에 있는 뭐 그 베이거스 너브 핵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장의 움직임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즉석에서 효과가 있다. 전침 자극만 정확하게 주면 위치보다 자극 강도나 자극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잘 타고 들어가려고 이 문제하고 허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우리가 심장 박동이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다. 이 얘기는 심장 박동이 1초당 한 번씩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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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규칙적으로 뛴다는 소리고 허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가 있다. 이런 말은 내가 편안하다. 기도 상태다. 명상 상태다. 화가 나지 않은 예수님의 은총이 한 상태다. 아니면 그 무념무상의 상태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이 부교감신경의 베리어빌리티가 변이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높을수록, HRV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뭘로? 전침으로. 근데 전침만 줄까요? 여기에 뭐죠? 그 골전도 스피커도 주고, 향기 치료도 하고, 그리고 놓아버린 명상도 시켜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 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동시에 딱 적용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한의학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해도 스트레스 계속 받고, 술 먹고, 잠 안 자고, 그다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유당, 과당 계속 먹고, 자극을, 이게 둘이 시소 게임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이겨내는 거죠. 아무리 미주신경 자극을 줘도. 그래서 아까 바로 리플렉스 액티베이션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FDA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그냥 약물 쓴 사람, 혈압 안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약물 쓴 사람 최적의 약물 주려고 바로 리플렉스 액티베이션 테라피. 아까 여기 전침 놓은 거나 똑같아요. 이게 전기자극 준 거니까.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 이렇게 주면 이제 혈압도 잘 조절되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6m, 6분 거리 이런 것도 좋아지고 쉴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좋아지고 이러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다 놀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그거잖아요. 어디다 놀래? 우측 경추 사호번 카로티드 아테리 부위 여기 눌러보면 동통통 뛰잖아요. 거기 근처가 지금 카로티드 바로 리셉터가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하나를 놓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눌러서 아픈 데에다 놔라. 그게 훨씬 더 좋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위주신경 위에다 놓으래? 아니면 설상신경절, 그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강글리온 아래쪽에 있는 설상신경절에 놓을래? 혹은 여기 하나 놓고 귀에다가 심박콩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면 다양하게 맘 놓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뭐냐면 이 그 HRV 말고 퍼퓨전 인덱스 FDA 승인받은 건데 손가락에 놓으면 산소 포화도도 나오고 95% 정도. 그래갖고 산소 포화도로만 많이 썼는데 이 퍼퓨전 인덱스 맥박 이게 이제 이 측정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FDA 승인받은 장비예요. 자세한 건 보세요. 맥박수하고 비맥박수하고 이렇게 분수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해서 나온 건데 이것이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동맥 혈류 우리 얼마나 혈액에 민감도가 있냐 혹은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냐? 흥분돼 있으면 이제 혈관이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금방 말했던 부교감 그 미주신경 자극을 딱 하면 이 수치가 확 올라가지고 혈관의 긴장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비. 이거 10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 사가지고 저도 맨날 해보고 매번 스트레스만 환자들한테는 바로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그다음에 심장, 이제 GI로 내려가야 가스트로 인테스티날 디스오더 쪽으로 여기에는 뭐 간, 위, 소장, 췌장 이런 문제들, 신장 이런 모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장기 질환을 다 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즉석에서 소화 안 되면 즉석에서 놓으면 개선된다. 배가 보글보글 끓는다 그러면 바로 안정시켜줄 수 있다. 염증을 즉석에서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들은 베이거스 너브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디 체간부 쪽으로 어떻게 가냐 이런 연구까지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대변은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연구도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펠빅 스플랭크닉 너브, 세이크럴 너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펠빅 스플랭크닉 너브 요것을 비뇨 생식기 문제, 뭐 야간뇨, 절박뇨, 뭐 방광염으로
맨날 방광염 듣지도 않는 항생제 먹는 사람 많잖아요. 물 먹고 이런 골반 부교감 신경 전진법.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막 이름 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놀 수도 있습니다. 판료엘에서 저는 이제 주구장창 여기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놓고 야간요 밤에 소변 5번 본다는 사람들, 막 8번 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막 한 번 제대로 딱딱딱 들어가면 막 2번, 3번으로 막 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변을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소변이 말아요. 안 봐요, 절대로. 그리고 차를 마시고 한 2시간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방광에다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소변을 봐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보니까 여기에서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안쪽에서, 이 앞쪽에서. 여기 구조도 별로 나쁜 것도 없고 이 앞에 그 뭐야 일리아쿠스 이 근육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방광 좀 찔른다고 해서 무슨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해봤죠 여기다가 그래고 탁 찌르고 전침을 줬더니 그 이 방광 쪽으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제대로 찔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측이라고 하는 요런 방식으로 침을 놓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침을 걸면 됩니다. 그래서 골반 부교감, 신경 전침법, 펠빅, 스플랭닉, 너브 이런 전침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미주신경이 야 제대로 눌렸어 안 눌렸어 아까 뭐 이런 거 아는데 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 하우저스인가 하우저라는 사람은 초음파로 고성능 초음파로 보면 미주신경이 납작돼 있는지 2점 몇 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걸로 볼 수도 있다. 미래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지금은 잘 못 본대요. 왜냐면 이게 초음파가 조금 성능이 안 좋아서 완전 고성능이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술 먹고 나면 토하려고 할 때 구역 반사 있잖아요. 그거 반사,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켜본 거, 해가지고 소리를 내면 한쪽, 이게 가운데에서 떨어야 되는데 마비된 쪽으로, 기능을 못한 쪽으로 목젖 편의 검사 이런 걸 가지고 미주신경에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봐야겠어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지금. 그냥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을까? 그런 거. 그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했던 허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그다음에 퍼퓨전 인덱스 이런 것들로 미주신경 기능을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미주신경이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이제 경추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주글라 베인이 눌려요. 여기서 CSF 얘기를 해보려고요. 간단하게 하려고요. 여기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림페틱 글림패틱 엑시스. 그러니까 미리 선호를 얘기하면 뇌 청소 시스템이 2012년에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뇌가 어떻게 청소되냐 이런 것들이 밝혀졌어요. 이게 동맥에서 이제 동맥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 CSF 공간이 있고 동맥이 있고 여기에 이제 페리바스큘라 공간이 있고 그 사이로 CSF가 같이 들어가서 이 뇌실질, 그러니까 뉴런, 어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이런 글리알 셀과 뉴런이 있는 그 세포를 타고 가서 바로 옆에 있는 정맥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서 여기도 그러니까 정맥 주위 공간 이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CSF가 섞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 말하면 청소가 된다. 언제? 잠을 잘 잘 때. 스트레스 안 받을 때, 물을 많이 먹을 때, 뭐 이렇게 청소가 된다. 근데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뭐 하고 나이 먹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능들이 엄청 떨어져 버린다. 이 청소 시스템이.
글림패틱 시스템이 떨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요두랄 브릿지, 그 다음에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이런 자극들이 결국은 다 무엇을 하고 싶냐면 CSF 흐름을 좋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CSF 흐름을 좋게 한다는 건 뭔 말인데 뇌를 뇌라는 거, 뇌 구조는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 떠 있는 물의 구조를 부정물에 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순환시키게 떠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들이 이제 거의 다 밝혀졌고,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는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도리도리, 그다음에 마이오두랄 브릿지, 거기에 침 넣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전침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완전 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 이해가면. 그러니까 CSF 잘 흐르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미주신경 자극 잘하고. 도리도리 시키고 진일하고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조글라벤이 막히니까 그 다음에 마이오두랄 브릿지에다 서브 50달 릴리징 하는데 손으로 하려면 90초 이상 해야 되고 힘드니까 전침 놓고 움직여버려라 침 놓고 움직여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놈을 이해하기 위해서 CF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려고 해요. 어, 이제 여기서 맥락막 총에서 그 CSF를 생산을 해요. 시노비알 우리 혈액은 시노비알 멤브레인에서 하듯이. 그런데 이 CSF는 150ml예요. 150ml. 그런데 얘가 맥락막 총에서 여기 두 군데 맥락막 총에서 만들어내는 CSF 하루에 만드는 양이 500ml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까 주글라 베인 이렇게 서비쿠제닉 이렇게 헤드포드 포스처 있어가지고 주글라 베인 막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은 구정물에 뇌가 떠 있는 거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어떻게 순환시킬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순환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순환하는 걸 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여기서 그렇게 생산된다. 500ml가 생산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CSF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이 공간으로 이렇게 뱅뱅뱅 돌아요. 자, 이제 돌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이 공간으로 타고 가서 아까 요리 와서 지금 아까 요리 와서 페리베스큘라 이 근처로 이렇게 그 혈관 뇌실질 사이로 이게 페리바스큘라 아테리아 옆에 이제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비초우 로우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CSF가 섞이고 그러면 여기는 ICF잖아요. ICF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공간으로 해서 림페틱 시스템으로 타고 가서 요리 타고 가서 청소를 해서 페리베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놈으로 정맥으로 빠져나와서 요놈이 이제 글림프 시스템 요 구조 이게 그 구조거든요. 이게 야, 어려워요. 좀 더 알아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청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정맥에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림페틱 구조가 있더라. 이 말부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림페틱 구조가 있어가지고 메닌지알 림페틱 뱃셀을 타고 가서 이 미국을 가고 가서 요 밖으로 해서 딥서비칼 림페틱 노드 이쪽으로 배설하면서 돌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다음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면역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뇌는 그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삼중막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염증 물질도 안 들어가고 약물도 웬만한 거 안 들어가잖아요. 어떤 약물 안 동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염증 물질도 안 들어가고 면역세포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 CSF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타고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아까 그, 그 페리바스큘라 그러니까 글림프 시스템을 타고 가서 이렇게 가서 ICF 흘러서 이, 이, 이 정맥으로 타고 가서 다시 이 아라카노이드 스페이스로 빠져나가서 그놈 찌꺼기 다 데리고 가서 뭐를 했다고?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면 여기 딥 서비칼 림프 노드로 이렇게 배설을 하더라. 그러니까 돌아서 500ml가 이렇게 돌고 돌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눌려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헤드보드 포스처가 되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뒤에 목으로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50만 되면 뒤로 넘어가질 않아, 이 사람들이. 좌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좌우가 뭐 빳빳해갖고 이만큼밖에 못 움직여. 이게 다 이런 기능들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맑고 50, 60, 70, 80까지 기억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는 이수 원장님이 요게 전문가니까 이수 원장님한테 가서 배우셔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이제 이 림프계가 없어. 아, 순환 안 해. 이런 얘기를 이제 기능적 림프계가 그렇게 존재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 뇌도 우리 염증 물질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세포도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래가지고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응? 아밀로이드 베타 생기면 치매, 루이스 바디 생기면 파킨슨 이런 게 생겨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그림들이고 이게 이제 건강한 뇌 척수액은 어떻게 흐르는가?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아까 말했던 글림페틱 시스템이 이런 차단돼 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음, 이런 상태, 서비칼 림프 노드 막 이런 데 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껴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건생병사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모든 기본 치료에 만성 염증을 줄이려고 하는 건생병사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어쩌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림프 시스템, 메닌지알 림페틱 시스템 이것이 어떤 생체 주기, 서카디안 리듬하고 연관을 받는다 이런 논문도 많고 나이 들면 이게 이 기능이 다 떨어진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돼 있고 이러고 걸어 다니는데 이게 노폐물이 청소가 돼요. 딱 똑바로 세우고 도리도리 하고 응? 좋은 자세로 딱 움직여야 기억도 하고 저는 사실 까놓고 말해서 뭐 뇌 암기법을 제가 좀 터득하기도 했지만 그림으로 외운 암기법을 터득하기도 했지만 전 대학 다닐 때보다 기억을 더 잘해요 지금. 안 믿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 쭉 잡아놓고 외우려고 덤비면 외워져요. 여러분도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힘들죠. 저처럼 한 끼 먹어야 되고 만날 전씩 한 달씩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매일 스트레칭하고 매일 운동하고 응? 매일 철봉에 매달리고 할 일 잘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리고 설탕 음료수 빵 가서 안 먹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림페틱 엑시스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까 말했던 이게 아테리가 있고 아까 페리바스큘라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 공간이에요. 페리바스큘라 시스템. 그러니까 CSF하고 섞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 공간으로 가서 아까 그 ICF 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도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지금 각종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 약물, 운동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도는가 이런 것들 이 연구가 돼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볼게요. 자, 그럼 마이오두랄 브릿지 이제 후두학은 이 네 개의 근육이 있어요. 상두사근, 하두사근 이건 외우기 쉬니까 그냥 그렇게 외워봐요. 그 다음에 후두직근 뭐 이게 전두직근 이렇게 되나 아무튼 포스트레 렉투스 이건데 렉투스 캐피투스 포스트리어 이 렉투스 캐피투스 포스트리어 이버스고 요 사이가 여기가 두라잖아요. 두라 메탈 거 아니에요? 경막, 뇌 경막 그 안쪽에 CSF가 들어있을 거고 얘가 콜라겐 구조의 두랄 브릿지다. 마이오 근 두랄 교 다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후두하근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뻣뻣한 사람 뭐 써보시 만성질환 환자들은요 이게 끄떡도 아니에요. 이게 딱 생각이 굳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어설프게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침 깊숙이 이리줄이 깊숙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콜라겐 이렇게 상처가 미세 상처가 나면 콜라겐이 아니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콜라겐, 개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재생을 하면서 물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신부열 치료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후두학은 전침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 엎드려서 흉추 5번하고 9번 안 아프더라도 5번하고 9번 거기에 자극을 주면 그 파세틱 자극으로 인한 안티인플라메이션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침법하고 그다음에 극돌기 압박검사 해가지고 쭉 누르는데 찾아서 이 전침을 놓든 침 놓고 움직이든 이렇게 하는 테크닉하고 엎드려 놓고 동시에 이 치료를 저는 계속하고 있죠. 서브오시피탈 릴리징을. 그 마이오드랄 브릿지에 이렇게 직자를 하기를 저는 그렇게 주로 하고 있고 근육 타겟으로 해야겠다. 너무 처음에 뻣뻣하니까.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사자를 해가지고 침을 놓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이오두랄 브릿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봅니다. 마이오두랄 브릿지에 대해서 봐보면 쭉 내려 이거는 이게 지금 마이오두랄 브릿지예요. 보면 1995년에 이제 핵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마이오두랄 브릿지를. 그래가지고 아나토미컬한 구조를 렉투스 캐피투스 포스티리어 구조하고 이 경막하고 다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스파이널 두라메타 4번 스파이널 두라메타가 있고 여기서 렉투스 캐피투스 포스티리어 마이너가 이건 메이저고 이게 메이저네. 3번은 메이저고 마이너가 직접 이렇게 마이오드라 브릿지를 연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렉투스 캐피투스 포스트레 마이너 얘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얘가 항상 이렇게 짧아져 있는 구조상으로 돼 있으니까 체닌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걸 굳이 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후두학원에 근방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방추, 머슬 스핀들, 그러니까 익스트라 퓨잘 파이버가 우리가 근육이잖아요. 추액근 섬유, 이거는 근방추, 추액근 섬유, 인트라 퓨잘 파이버가 뭐 기능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물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 근섬유 안에 인트라 퓨잘 파이버라는 머슬 스핀들이 있어. 근데 물 안에 들어있어. 근육을 안 움직이고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도 다 물이 빠져가지고 이 근육의 길이 변화를 이렇게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어 이런 걸 알려줘야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골프 잘 치는 게 뭐겠어요. 이런 근방추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만이 그 근육의 길이 변화, 길이 상태를 감지해가지고 바로바로 리액션 타임, 그 반응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넘어져도 손 딱 짚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많다. 어디에? 후두학원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오두랄 브릿지 치료하고 후두학원 치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봤더니 뭐 골격근, 대둔근 이런 거에 비해서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많은 이렇게 그람 수로 이렇게 재봤어요. 대단해요. 연구한 거 보면. 그래가지고 그거에 몰폴로지하고 이제 특성을 봤더니 이제 뭐 후두 직근은 빠른 연축 섬유, 빠른 섬유, 그러니까 하얀 근육, 우사인 볼트 근육,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근 섬유는 느린 연축 섬유, 지구력을 가지는 섬유, 이런 것, 이렇게까지도 막 연구돼 있고, 그래요, 얘네들이. 이 정도면 됐어요. 뒤에,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지럼증의 원인이기도 하고, 뭐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게 왜 있냐? 이제 그러면 마이오토랄 브릿지가 왜 있냐?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경막이 씹힐 거다, 폴딩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꽉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적절한 다리 워킹을 만들어 가지고 버티니까 그 펌프, 그러니까 그 CSF 순환을 잘 되게 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요두랄 브릿지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CSF만 경막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후두하근에 아까 머슬 스핀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고유선 감각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고 뭐하고 이렇게, 그것이 잘못됐을 때 어떤 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론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자, 마요두라 브릿지 그래가지고 후두학은 전치법 이렇게 이름을 쓸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계속 뭔 말을 하고 있냐면 일렉트로 아큐펑처, 그러니까 전침이 중요합니다. 전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침을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넣었어요. 전침을, 이 전침 같이 좋은 거, 이 전침을 언제 배웠냐면 제가 수련회 할 때 그 조장희 박사님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 펑셔널 MRI 하는 조장희 박사님 랩실에 다녀온 이비인후과 교수님 이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지금. 그 교수님이 이 날록선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아큐펑처가, 일렉트로 아큐펑처가 이게 그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 효과가 있는 거다. 날록손을 주고 그래가지고 먼저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일렉트로 아쿠펑처를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침을 일렉트로 아쿠펑처를 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을 분비를 해가지고 통증 줄이는 하는 엄청난 과학적인 논문을 그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전침을 아주 적극적으로 썼고 그 뒤로 계속 전침 논문을 모니터링을 해왔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행성 통증 조절 전기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침을 주면 그 PAG, 페리에퀴닥탈 그레이, 그다음에 레이프 누클레우스, 솔기핵에 있는 뭐 거기에서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그 세로토닌이 그 척수 후근, 여기 있는 척수 후근, 여기에서 이제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을 분비를 해요. 어떤 조건에서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어떤 조건에서 엔케팔린이 나오고, 어떤 전침 자극 조건에서 다이놀핀이 나오느냐, 이런 논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전침의 두 가지 조건 해가지고 주파수하고 강도의 문제밖에 없잖아요. 주파수. 초당 딱 1초에 한 번씩이냐, 초당 2초, 초당 2번, 초당 10번, 100번, 이렇게까지 있어요. 우리 전치기를 사보면. 그리고 강도는 무조건 강도가 센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견딜 수 있는 한 센 것, 자극이 강도가 센 것, 이거를 정하고 1헤르츠, 뭐 3헤르츠 이 사이에 주면 엔돌핀이 주로 나옵니다. 30헤르츠 주면 엔돌핀, 엔케팔린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0헤르츠로 넘어가면 다이놀핀이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항염증 작용으로 AMPK 작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 여기 보면 나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로 얘기하고 있는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펠빅 스플래크닉 너브 스티뮬레이션, T 5번에서 9번 심파테틱 너브를 전기 자극을 주면 안티인플라메이션 하더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파수 의존적 오피오이드 펩타이드가 방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주파수에 따라서 뭐가 잘 방출된다. 이런 얘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피부에서 어떤 뜨거운 거든 전기 자극이든 차가운 거든 이렇게 자극이 줘져가지고 이제 피부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후근 쪽으로 가겠죠. 자극이 A, 베타, 이건 부드러운 자극, 터치 자극. A,
알파, A 델타 얘는 이렇게 급성 통증, 이게 손상 자극, 초당 30m, A 베타는 초당 80m, C 섬유는 초당 2m, 이걸 타고 이제 자극이 딱 전달이 돼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펜스가 펜스는 어떤 멜작겐월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에 의해서 어, 이렇게 터치 센스가 A 베타 섬유가 자극이 터치 센스잖아요. 터치 센스가 주어지니까 얘가 경쟁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여기 클릭하면 경쟁적으로 가가지고 이 통증 대신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얘는 누적도 안 하고 그때뿐이에요. 근데 전침은 작용을 하는가 누적돼요. 그 전침 자극이 엔돌핀, 엔케팔, 다이놀핀 자극이 누적되면서 이제 만성 통증에 급성 통증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 사이에 이제 도살루트 강골리온에서 이제 여기서 흥분성 물질 글루타메이트, CGRP, 서브스턴스 P, 그다음에 억제성 글루타메이트, 뭐 뉴로트랜스미터, 가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게 너무 이게 예를 들어 손가락이 잘렸어, 혹은 망치를 때렸어. 그 자극을 그대로 가면 우린 기절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바가 쫙 나오고 바로 아까 말했던 엔돌핀 시스템이 쫙 작동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전쟁터에 지금 싸움을 막 하고 있어요. 총알을 맞았어. 싹 스쳤어. 지금 총알이 스쳤어.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계속 싸우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이고야. 스친 게 아니라 뼈가 관통해버렸네. 거의 뼈 수준으로 관통해버렸네. 와서 이제 보니까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고 피도 많이 하면서 거기 와서 기절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 쫙 분비해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해놓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30m, 한 3, 2, 3m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면 골절이 일었어. 그 통증이 그대로 전달돼 갖고 그 통각을 그대로 느끼면 사람이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파. 이제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이 이제 그만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진 않으니까. 그 자극을 뭘로 하는 거예요? 전침으로 딱, 딱, 딱 주면 그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야죠. 인텐시티는 높아야 되고 주파수 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주파수는 잘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A 베타 섬유, 터치 센스를 자극하는 펜스 ICT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자극을 줘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높아야지. 부드러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강도는 약간만 사람이 느낄 정도만 주면 그 경쟁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환자들은 ICT 텐스를 더 좋아하죠. 당장은 달콤하니까 누적도 안 되고 효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효과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침 맞추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신경전침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도 써놓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일렉트로 아큐펑처 아니세지아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허리 디스크 흡수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야, 디스크가 흡수되네? 그거 알았어. 근데 7년, 5년에서 7년 된 디스크 흡수한 사람을 다 전화로 불러가지고 16명을, 한 30명 모았는데 16명 불러가지고 18명인가? 아무튼 이제 다시 CT 촬영을 했어. 근데 이거 흡수됐어. 어떤 사람 막 석회화 되고 막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근데 흡수된 사람이 여전히 다리가 저려. 아, 그 절망감이란. 그 결과물을 이제 답을 찾은 게 이거죠. 신경전신법. 이제 신경이 전기를 잘 안 통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경을 전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통정을 시켜버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번에, 한두 번의 시행으로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저림증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피오이드는 주파수 의존적이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어떻게 연구까지 했냐면, 이제 척수액을 뽑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피오이드가 있잖아요. 거기다 다른 사람한테 주사를 줘. 그랬더니 통증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효과가.
이걸 척수 관료라고 그래요. 척수 관료액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주사로 줘가지고 하는 거. 아까 그 그림 받고 이놈은 가지고 통증 한번 하려고요. 제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통증에 이게 프리너밴딩 단순하지 않아요. 그 많은 이온 채널이 있어요. 소듐, 그다음에 칼슘, 나트륨, 펌프 이온 채널, TRPV 이온 채널, 피에조 이게 뭐 압력기 이온 채널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통각을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큰 틀에서 정리가 됐어. 아직 기억은 다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정도 수준은 안 돼요. 다 정리를 다시 해야 돼. 그래갖고 그림을 다 외워야 제가 그거를 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하면 지금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어떤 통증이다, 어디서 오는 통증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근막을 풀어야 된다. 혹은 신경에서 문제니까 뉴로패식 페인이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아니야, 노시 플라스틱 페인이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뇌에서 센스타일레이션 된 거야. 이런 통증은 그러면 명상을 시켜야겠구나. EFT를 해야겠구나. 그 인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게 돼요. 이건 잘 안 낫겠구나. 이런 결론이. 여기 보면 아큐펑처는 리주비네이팅,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전침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침과 엔돌핀, 내인성 오피오이드 메커니즘이 이제 1976년 날록선 블로케이드 오브 아큐펑처 아날제지아 해가지고 최초로 엔돌핀 역할의 기념비적인 발견을 1976년에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엔돌핀이, 엔케팔린이, 다이놀핀이 쥐에서 실험되고 사람에서 서서히 실험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침이 효과가 나는가 이런 논문들이 쭉 이렇게 통시적으로 제가 요즘에 통시적 관찰하는 걸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해왔구나. 이제 아까 주파수 의존적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페리 에크덕탈 그레이 여기에서 세로토닌 분비하고 저주파에서는 요거 분비하고 파라브라키알 경로를 고주파에서는 파라브라키알 경로를 해가지고 디센딩 페인 컨트롤 억제 시스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전침을 줄래 뭐 교대로 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대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텐시티가 있어가지고 1Hz에서는 잘 견뎌요. 딱딱 줘지니까. 근데 100Hz 따라다락 하는 자극은 거의 그냥 임상 현실에 불가능합니다. 쥐는 할 수 있지만 사람 불가능해요. 그거를 하행성 통증 경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 PAG 이런 거 이게 레이프 누클레우스 RVM이에요. 이게 뇌과학인 거죠. 하행성 통증 경로 억제 시스템이 어디서 무엇을 아까 세로토닌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드레날린 분비돼가지고 켠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이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솔기행위에서 온셀, 오프셀이 있어가지고 통증 조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얘기는 그걸로 정리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그 연구 방법만 달리해갖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여기 몇 년이냐. 2004년에 이 2헤르츠에서는 엔돌핀, 100헤르츠에서는 다이놀핀, 그 중간 헤르츠에서는 어디 관련 수용체, 뮤, 카파, 요런 관련 수용체까지 다 연구돼 있어요. 퍼시스턴트 지속한 통증도 이런 지속적인 퍼시스턴트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암성 통증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어. 캔서 페인에도 효과 있어. 염증에도 효과 있고 비스럴 페인에도 효과 있고 뉴로패식 페인에도 효과 있고 어떻게 그 염증을 말초 수준에서는 염증을 줄이고 척수 수준에서는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 분비하고 저 그 더 상위 수준에서는 아까 페리옥탈, 오키탈 그레이, RVM 요거를 통해서 엔티리어 싱글레이트 코텍스, 아미그달라 이런 것들의 정서적인 어펙티브 페인까지도
이제 조절을 하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양방 의사들이 맨날 한다는 얘기가, 남방 가서 침 맞지 마. 이딴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슬픈 일이죠. 그래서 비세라페인에 어떻게 효과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구돼 있어요. 다. 기가 막혀요. 여기 있네. 어, 어, 카나모이드, 그러니까 대마 수용체 의존적 AMPK, 말초 염증을 없애는 관점의 그 메커니즘이 2010년대부터 연구돼가지고, 어, 뒷발의 염증성 통증을 유발한 다음에 환도와 양릉천 혈유에 2헤르츠, 100헤르츠 전침을 줬더니 그 염증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11년에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2018년에는 그 NLRP, 이게 염증성 그 인플라마tom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앤다. 이런 논문도 있고.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부염증성 통증, 비스ceral 페인, 노시 플라스틱 페인, 이 사이코제닉 페인 이런 것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에 의해서 통증이 줄어드는가. 근데 주로 전침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구조도 개선하더라. 미토콘드리아 다이내믹스도 개선하더라. 이런 논문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있고.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없고 건강해져. 분명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하겠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해야 ATP를 잘 만들어내고 우리는 건강해지니까. 이게 지금 천골부, 세이크럴, 그러니까 우리 아까 팔려혈 그 부위에 그 전침 자극이 이런 효과를 냈다. 이런 얘기에 지금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항암 전치법, 그 미주신경을 자극을 했더니 항암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노블 컨셉 포 더 트리트먼트 글리오블라스토마, 그러니까 교모세포종, 그다음에 솔리드 캔서, 우리가 대부분 다 솔리드 캔서잖아요. 그런 것들의 치료가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6가 줄어들고, 어테뉴에이팅, 이 SASP, 노화 세포가 분비하는 어떤 안 좋은 기능을 잘 못하는 세포가 분비하는 SASP를 줄이고 투머의 뭐 면역성을 증강시켜서 종양의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까지도 개선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한번 잠시 봐볼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주로 이제 미주신경 자극을 해가지고 항암 효과를 내는 거니까 미주신경을 이해하려고 제가 이제 미주신경 구조를 이 논문을 하나 그냥 처음부터 다 봤어요. 미주신경은 가장 크다. 이렇게 머리서부터 여기 심장 아까 앞에서 봤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감 신경으로 그 심장, 폐, 위, 장, 췌장, 간, 침샘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고 운동으로 인두, 후두 근육을 조절해서 삼킴 반사, 쉰소리 이런 얘기 아까 다 했어요. 그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심박쿵카 이쪽으로는 그 신경이 이렇게 전달되고 인두신경을 파른제알 플렉서스 이리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쉰목소리 생기고 뭐하고 이런 것들도 이해가 돼요. 하이포글로살 러브가 이렇게 이게 미주신경, 슈페리어 강글리온, 심파시스 강글리온이고 얘가 미주신경이겠네. 그러면 노두사 강글리온이 여기겠죠? 얘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 차이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이 그림 하나하나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딱 여기 적절한 그림 찾아내기가 잘 찾아놨으니까 보세요. 하면 할만. 그래서 삼킴 동작, 상우, 슈피리어 라딘지랄 후두를 지배하고 있는 보컬 코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신경이
슈피리어 라린지얼 러브, 리커런트 라린지얼 러브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신경, 이런 구조들을 이해해야 성대에 긴장되고 이런 기침 반사를 이해하고 이제 이럴 수 있죠. 리커런트 라린지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 베이거스 너브가 이렇게 지배하는 신경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응? 가장 중요한 후두 신경들 얘네들이 후두에 어떤 기능을 하고 미주신경 구심성은 고막 쪽으로 가는 감각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일반 채성 감각, 일반 내장 감각, 특수 감각, 특수 감각 미각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심바콩카, 그 미주신경 자극하는 부위, 미주신경 가지들이 결국은 다 이해하면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보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win도, 후두, 식도, 심장, 폐, 위장관 이런 것들에 어떻게 감각을 지배하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써 있어. 그래갖고 심장은 어떻게 대동맥궁에서 혈압을 감지하는 바로리셉터 얘기도 지금 처음 밝힌 논문이랍니다. 어? 분자 수준에서 분자의 정체를 밝힌 논문이랍니다. 2025년에. 여기 있네요. PH1, TRPV1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아까 말했던 통증에 이게 다 지금 통증하고도 연관돼 있는 그런 리셉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많이 이해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혈압 압력 센서 분자 정체를 처음 밝히는 연구다. 바로 리플렉스 액티베이션 세라피 아까 말했던 그 카로티드에 있는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를 이용한 전침 치료법 그 얘기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했다고 그 자극을 줘가지고 바로 스팀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요. 자극기를 심어요. 언제? 난치성 고혈압 환자한테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 인플라메이션 리플렉스, 이 미주신경 자극을 하면 2002년에 나왔던 그 논문, 미주신경 자극을 하면 콜리너직 안티 인플라메이션 패스웨이가 실시간으로 억제하는 신경 반사가, 이거 반사가 아니라 그냥 패스웨이로 정해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라는 최초의 논문.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고, 가지고 이제 뭐 치료 못하는 병이 없는 거죠. 내장기 쪽으로는. 뭘 보려고 이제 이렇게 했냐면 이 미주신경 자극 치료기가 이런 식으로 2025년, 26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500건에서 800건, 900건 쪽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논문 나중에 추홍민 원장님이랑 같이 얼른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문치현 생태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20분. 그래서 내장기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런 논리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갖고 이렇게 브레인 것 엑시스에도 자극을 준다. 그래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 류마티스 관절염에 무작위 이중 점검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논문도 있고 학습을 개선시키더라 이런 논문도 있어요.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했더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호흡을 안정시켜주고 사람을 안정시켜가지고 뇌파에 흥분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공부도 잘하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런 거 공부하다가 조금만 머리가 부하가 딱 걸리면 저는 바로 누워 명상하고 그래요. 거기서 좀 버티고 그냥 하면 이제 나중에 머리 아파서 뭐랄까 뭐 한 5분 쉬면 될 것을 하루 쉬어야 돼요. 잘못하면 의식장애도 깨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얘기 연락온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준비해놔 그러네. 간질, 우울증, 비만, 뇌졸중 재활, 류마티스 관절염, 편두통에 FDA 승인을 받은 게 미주신경 자극 치료기다. 이 미주신경 자극 치료기 하나의 치료법으로 신경, 면역, 내분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다중기전 치료법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자마자 야, 이 한약의 역사를 바꿀 논문이다. 작년 겨울에
야, 이 놈을 왜 인제 왔지? 아, 정말 징글징글하네. 이게 계속 그 12신경을 공부를 밀어놔가지고 못 봐버렸어요. 아, 진작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12신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주신경 자극이 종양에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항암 치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양파, 바보 몇 개. 아까 이건 봤던 거고,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 인베이시브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캔서 패솔로지. 나이 든 사람한테 효과 있니? 효과 좋죠. 고령 환자에게 더 좋다. 서투인 활성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미주신경 활성해가지고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고 암 필요 개선하고 화학 유발, 케모 인듀스, 페리페랄 뉴로패시 경감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하고 뭐하고 뉴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안티 캔서 전략을 짤 수 있다. 미주신경 자극을 해가지고 너브 튜머 셀 시그널링을 줘가지고 그 종양의 성장 전이 치료 저항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미주신경 자극을 줄 때.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논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한테 이렇게 불면증, 우울증, 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 특정 치료법을 할 수도 있더라. 신부전 환자 개선하는 얘기.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가 아까 카로티드 그러니까 바로 리플렉스 테라피하고 같겠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만져주면 바로 리셉터 자극을 해가지고 어, 심박수를 줄이더라. 그러니까 혈압이 올랐어. 그럼 여기 만지기만 해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도달하는지 보살 뉴클레우스 베이거스 너브 이 운동핵이야. 앰비기어스 이것도 운동핵이고 그러니까 이퍼런트 핵이니까 솔리터리 뉴클레우스는 감각으로 올라가는 노두사 강근류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도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부작용도 없이 잘만 사고하면 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아이고 아무튼 저는 지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 하고 같이 치료 경험을 쌓고 이런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번 훨씬 더 우월하게 즉석에서 치료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고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생병사 치료법이 있습니다. 생체역학 운동법이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교정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최영민 원장님이 이런 탕전해가지고 이제 발효환으로 해서 와 이거 정말 좋아요. 거든요. 이게 지금 건생환인데 피곤하면 먹으면 여기 타우린도 들어있고 완전 좋아요. 완전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재생에 관련된 이렇게 회춘할 수 있는 약물 이게 근데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인 건생 병사가 잘 돼가지고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니까 이걸 제대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요가 없어서 뭐 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건생수 건생수 눈에 바르면 지금 이렇게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컴퓨터 볼 때 많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바로 이게 지금 흐리흐리하다가 보여요. 잘 보여요. 처음에는 눈이 많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르면 한 10초 잠깐 따끔하고 바로 눈이 맑아져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치약도 끝내줍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검은 거 끼잖아요, 밑에. 그래갖고 치석 제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족골,
그다음에 오배자 추출물 이런 거 잘 한약재하고 섞어가지고 치약하면 이제는 저는 다른 치약 못 쓰겠더라고요. 이거 건생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튼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맨날 바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고 보행교정기도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첨단 한방병원에 보행교정기 수동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러닝머신 여기다 걷게 하고 격자 있는 거울을 딱 놓고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매일 내가 이렇게 구령을 붙이면서 해줘야 되나? 이 기계로 만들면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냥 센서가 그냥 영상 사진 촬영하는 거잖아요. 영상 촬영하는 장비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보려고 하면 투아웃 됐다. 너 손 이렇게 안으로 들었다. 이렇게 교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행 교정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여기 3천 명 해가지고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다 내보내고 이렇게 이 값어치를 알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동시에 딱 만들고 빠져줘야 비용을 확 줄여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긴 한데 제가 많이 돈 벌려고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건생병사 체험마을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치형 건생병사 생태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뭐 이 결과물은 현대의학의 약물 지상주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실천적 지혜를 할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하고 지혜로운 환자하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난치병을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한 300명이 전사가 300전사가 만들어지고 또 그 밑에 한 10명이 쫙 만들어지고 한 3천 명이 만들어지면 매일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약 진료를 쫙 해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해서 하루에 10만 명 딱 치료하면 현대의학의 약물 지상주의는 이렇게 밑에서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